자, 형님들 오늘도 NBA 들어가기 앞서서 추천이나 절차 부탁 좀 드리고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레이커스 대 클리블랜드 경기. 이게 그냥 양 팀의 최근 분위기 차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확연하죠. 저는 레이커스를 좋게 보고 있는데, 자, 레이커스가 지금 저는 7경기 정도 이렇게 삼았긴 했는데요. 최근 전적을 보면은 9경기 동안 8승 1패를 달리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 그리고 최근 원정을 6번을 다녔는데 워싱턴, 토론토, 브루클린, 인디애나, 멤피스, 미러키 이렇게 상대를 하면서 인디애나한테 한번 졌던 거 말고는 전부 다 승리를 했다. 사실은 홈에서 인디애나한테 150대 145로 승리한 바도 있었어요, 그전에는. 근데 뭐 그 경기는 워낙에 야투가 조금 안 터졌었고 3점 같은 것들이. 근데 직전 경기 워싱턴과도 레이커스의 3점이 28개 중에 8개밖에 안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7개 중에 2개밖에 안 터진 셈인데도 레이커스가 승리를 했다. 요즘 레이커스는 그냥 뭐 좀 신바람인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있고, 지금 그래갖고 플레이인 진출권 그 9위 자리를 놓고 그 골스랑 엄청 경쟁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레이커스가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레이커스가 8위까지 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홈 어드밴티지 2점 그런 것들도 가지고 오게 됐거든요. 세크라멘토를 끌어내려가지고, 물론 세크가 한 경기 덜 하긴 했지만은. 저는 일단은 이 경기도 레이커스를 안 좋게 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단순히 레이커스가 최근 득점 1등, 뭐 수비는 썩 좋지가 않습니다만은 득점 괜찮고 이런 야투율이나 3점슛 성공률,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야투 방어 3점 방어율에 비해서는 득실이 높은 편이다.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서로 간에 이런 시도가 많다, 야투 시도라든지 상대한테 허용한 것도 많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지금 레이커스는 오바 팀을 하고 오바 게임을 하고 있는 팀이라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제 클리블랜드 최근 6경기 동안 보면은 클리블랜드가 평균적으로 거의 한 227점 정도 그렇게 점수가 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여러 차례 클리블랜드는 도누만 미첼이 있든 없든 경기력이 거기서 거기인 것 같다,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원래 미첼이 없을 때는 미첼이 없으니까 클리블랜드의 공격이 다소간에 좀 3점 슛 위주 그런 점들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사실 미첼이 왔다고 해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별로 눈에 안 띄더라고요. 미첼이 와서 상대팀의 인사이드를 해집는다든지 빅맨의 투맨 게임 이런 거 이지 찬스를 만들어준다던가, 외곽으로 훌륭한 킥아웃 패스로 이지 3점 찬스 그런 것들을 만들어준다든지, 원래 그런 거를 기대를 했는데 경기 내용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저는 미첼이 작년만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클리블랜드가 지금 동부에서 높은 순위에 있기는 해요. 동부에서 아마 3등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는 위치에 비해서는 경기력은 안 나온 편이라고 생각이 드네. 반면 레이커스는 지금 서부 8위라는 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편인 것 같고, 분위기 차이 때문에 저는 레이커스를 좋게 보고요. 그리고 오바도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클리블랜드도 야투율 같은 거는 전체 2등. 아무래도 모블리랑 알렌 같은 애들이 경기당 둘이 합쳐서 막 20번 정도 야투 시도를 하는데 성공률이 꽤나 높은 편이죠. 아무래도 빅맨들인데 쉬운 찬스는 잘 넣는 편이긴 합니다. 3점 슛도 최근에 나쁘지 않고, 다만 클리블랜드의 수비가 지금 완전히 개판이 나 있는 상태다. 이런 것들이 확인돼가지고 저는 레이커스 쪽을 좀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루클린 대 디트로이트. 자, 요즘에 브루클린이 그래도 조금은 살아나긴 했어요. 그리고 양팀 다 최근 10경기 상대전적상으로 8대2 정도로 브루클린이 좋기는 합니다. 지금 최근 브루클린이 6경기 동안 4승 2패로 나쁘지 않아요. 토론토, 워싱턴, 시카고한테 승리를 했고 인디애나도 한번 잡았고, 근데 레이커스랑 인디애나한테 한 번씩 패배한 적이 있었다. 이게 브루클린도 얘네들이 홈에서는 조금 좋습니다. 원정에 비해서는 홈으로 오면은 득점이 4점가량 많아지고 실점도 4점가량 줄어들어요. 그래서 총 한 8점 정도의 플러스 요인이 있는 셈이다. 그런 거 얘기할 만한 것 같고, 딱히 뭐 디트로이트는 홈이나 원정이나 큰 차이는 없는 팀입니다. 단순히 어제도 디트로이트가 지금 13승밖에 못 거는 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나 많은 선수가 빠졌던 멤피스를 상대로도 디트로이트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어제는. 그리고 디트로이트의 그 말라키 플랜이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이 친구가 얼마 전에 40득점인가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커리어 하이를 썼어요. 그렇게 막 비중이 높은 친구도 아니고 토론토에서도 쩔이었는데 디트로이트로 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득점을 해댔다. 근데 어제는 말라키 플린이 야투 12개 시도해가지고 빵점, 자유투로만 3점 넣고 끝났어. 워낙에 디트로이트는 이길 수가 없는 경기였어. 그날 막 제이든 아이비가 3점슛 6개 터뜨리고 하면서 막 31득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아이비도 진짜 가뭄에 콘나듯 한 번씩 터지는 수준이에요, 요즘에는. 그래서 내일도 커닝햄이 뛰냐 안 뛰냐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요즘에 커닝햄도 막 상태가 썩 좋지도 못하고, 아이비도 어제 30점을 넣긴 했지만은 글쎄 브루클린한테 그 정도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있기는 해요. 그리고 말라키 플린 이런 애들이 조금만 더 나아지긴 한다면은 저는 일단 오바 정도는 볼만할 것 같아. 확실히
브루클린도 예전에 비해서는 한창 안 좋을 때에 비해서는 공격적으로 조금 살아난 모습이 있습니다. 최근 5경기 동안 3점슛 40% 정도로 회복을 했고 전체 득점이 한 5등 정도. 반면에 수비는 6번째 정도로 실점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평균적으로 브루클린이 최근 232점 정도가 나거든요. 근데 오늘 기준점 215점이다. 디트로이트가 최근 6경기 동안 100점도 못 넣는다. 이런 것들이 아쉽기는 해요. 내일도 커닝햄이 안 나오면 100점을 못 넘을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브루클린 쪽을 좋게 봅니다. 득점 생산력 면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서 브루클린이 저는 요즘에 캠 토마스가 상당히 좋고 벤치 포인트가 굉장히 좋다고 얘기 많이 했었었죠. 브루클린 쪽을 좋게 볼 것 같고 그리고 제 선택은 일단 오바이긴 합니다. 근데 오바가 날라면은 커닝햄이 뛴다든지 아니면 아이비가 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당히 해줘야 되고 그리고 어제처럼 말라키 플린이 야투 12개 다 놓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다음에 멤피스 대 필라델피아. 내일도 멤피스가 결장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어제는 멤피스가 벤치 포인트도 나쁘지 않았었어요. 선발은 대충 이렇게 나왔는데 얘네들이 거의 다 20분 이상 소화를 했었고 라마 스티븐스가 15득점 그리고 마오지냐 페레이라?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17득점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G리그에서 올려 쓴 것 같은데 어쨌든 뜬금 활약도 있었고 멤피스는 제가 여러 차례 요즘 여러 선수들이 못 나오고 있다. 자잭주도 지금 못 나오고 베인이 돌아왔다가 다시 떨어져 나갔는데 요즘 멤피스 경기가 은근히 득점이 많이 난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최근 5경기도 멤피스가 실점 110점, 득점 108점 이런 식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진짜 노답일 때는 득점이 막 100점 미만이고 그랬었는데 최근 5경기 정도는 그래도 득점이 꽤나 나오긴 나와요. 또 멤피스가 백투백이라는 게 있는데 멤피스 백투백일 때 2승 10패 워낙에 지금 자원이 거덜나 있다 보니까 내일도 승리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 반면에 필라델피아는 내일 맥시, 해리스, 엠비드 이런 친구들이 퀘셔너블이긴 하다. 근데 엠비드가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즉각적으로 필라델피아 많은 승리를 가져가고 있다고 했었었죠. 제가 어제도 필라델피아가 이대로 동부 8위로 마감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플레이인으로 떨어지기에는 너무 강팀이다. 저는 남은 기간 동안 필라델피아가 많은 승리를 쟁취할 거라고 봐요. 물론 필라델피아 정도 팀이라면은 플레이인 토너먼트 거기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어지간해서는 올라올 것 같은데 팀 입장에서는 남은 경기들 지금 많이 이기면은 동부에서 그래도 6위 정도 안정권으로 갈만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필라델피아가 42승으로 8등인데 인디애나가 7등이 44승 마이애미가 43승이에요. 근데 앞으로 일정 같은 거 보면은 필라델피아가 나쁘지가 않아. 물론 상대가 좀 자빠지길 바라야겠지만은 필라델피아가 어쩌면 6위까지도 노릴만 해요. 그래서 저는 내일 한번 엠비드나 맥시 이런 애들한테 휴식을 줄 것 같지는 않다. 멤피스가 지금 결장도 많고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애들을 빼줄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내일 좀 필라델피아의 무난한 승리 같은 거 노려보도록 하고 엠비드가 이제 돌아오고 난 이후 올 시즌 엠비드가 뛸 때가 경기력적으로 한 20점가량 오바 쪽으로 간다. 4.2점가량 경기력이 플러스가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내일도 필라델피아 쪽의 무난한 승리 그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하고 생각보다는 나는 멤피스가 결장이 되게 많은데 그리고 또 필라델피아가 벤치가 아주 노답팀도 아니고 멤피스 어제 벤치가 괜찮았다고 하지만은 필라델피아도 충분히 버디 힐드 같은 애들이나 그런 애들이 더 많은 득점 해줄 수 있거든요. 바툼도 있고 저는 필라 쪽을 좋게 보고요. 멤피스도 꽤나 득점이 많이 난다는 거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은 208점 정도는 오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덴버 대 애틀랜타 사실 이것도 배팅하기가 싫은 경기이긴 하거든요. 덴버는 지금 서부 1, 2위를 오락가락하고 있어. 미네소타가 자빠져주면서 본인들이 1등으로 갔는데 사실 여기는 서부는 지금 1등이나 2등이나 큰 의미가 없습니다. 워낙에 7, 8등으로 올라올 만한 팀들이 다 빡세가지고 레이커스, 골스, 세크라멘토, 피닉스 이런 팀들이 지금 플레이인 경쟁을 할 텐데 전부 다 빡세죠. 덴버 입장에서는 어디가 올라가나 다 빡세기 때문에 1등, 2등 사실 나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 좀 더 플레이오프에서 더 잘하기 위해서 머레이한테 휴식 주고 있는데 그냥 그 정도인 것 같고 그냥 최근에 덴버 5경기 동안 득점이 잘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야투 홀드도 별로고 반면에 수비는 괜찮게 찍히는 편이에요. 근데 애틀랜타 제가 최근 4경기로 좁혔어요. 원래는 이걸 조금 더 길게 했으면은 애틀랜타의 득점 같은 것들이 높아 경기다 막 230점 가까이 나오고 그랬는데 최근 4경기로 좁히면 애틀랜타가 미러키, 시카고, 디트로이트, 댈러스 좀 쉽지 않은 팀들도 덜어 있죠. 이런 팀들 상대해가지고 평균적으로 221점밖에 안 났다. 그래갖고 언더오버도 일단 보기가 어려워요. 다만 애틀랜타는 이제 제이런 존슨이 복귀를 했고 한창 좋은 볼륨을 자랑해주던 디안드레 헌터랑 공존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일단 윙 자원들도 그렇고 애틀랜타가 사실 덴버한테 그렇게 크게 밀릴 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요키치가 진짜 막 10캐리하는 경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저는 12.5는 일단은 애틀랜타 쪽이 괜찮게 보이긴 합니다. 물론 애틀랜타도 직전 경기 댈러스한테
나름대로 비비는 구간도 있긴 했지만 14점 차로 패배를 했는데, 일단은 저는 이거는 애틀랜타 프렌을 보고는 있긴 하네요. 애틀랜타도 어차피 지금 그 동부 10위로서 플레이인 토너먼트 진출은 거의 뭐 반확정적이기도 하고, 덴버는 뭐 홈에서 매우 강팀이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는 덴버의 그런 포스들이 한창 올 시즌 최정점일 때만큼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일단은 저는 그런 점들 때문에 애틀 프렌을 보고 있는데 어려운 경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일 뭐 NBA가 4경기밖에 없지만은 이 중에 사실 택할 만한 경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 정도로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네소타는 클리블랜드랑 붙는데, 이게 미네소타는 조 라이언, 클리블랜드는 카라스코가 나온다. 근데 이 조 라이언은 작년에도 피홈런이 굉장히 큰 문제였었죠. 라이언이 이닝 대비 삼진도 잘 잡고 플라이볼 투수예요. 얘는 플라이볼 투수. 그래서 작년처럼 홈런을 많이 맞는다? 그러면 일단 빡세. 근데 상대가 클리블랜드, 작년에 클리블랜드가 거의 홈런 꼴찌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올 시즌에도 홈런이 5개밖에 없다. 근데 미네소타가 원래는 홈런 잘 치는 팀인데 지금 3개밖에 없어. 미네소타에 빠다가 저점인 게 문제예요, 이 경기는. 카라스코는 여전히 저는 좋은 투수라고 생각 안 합니다. 뭐 작년에 워낙에 처참했었고, 첫 경기는 그래도 5이닝 30점 정도로 오클랜드한테 괜찮게 치르긴 했지만은, 글쎄 카라스코는 나는 시즌 가면 갈수록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조 라이언은 첫 경기 때 켄자한테 홈런 안 맞으면서 그래도 좋은 경기를 했고요. 일단은 작년이랑은 빠트 상황이 다르다는 거. 미네소타가 너무 못 치고 있고 클리블랜드는 작년보단 준수하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건 저는 언더를 가고 싶은 경기긴 한데, 그 라이언은 요즘에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클리블랜드한테 많이 안 맞을 거다. 그리고 미네소타 빠따가 지금 너무 처참해가지고 카라스코조차 터지지 못할 거다. 그런 예측을 하려고 했는데 언더오브를 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냥 갈만한 경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이 경기는요. 그 다음에 워싱턴 대 필라델피아. 제가 어제는 이게 워싱턴은 패트릭 코빈, 필라델피아는 놀라였는데 각각 상대 전적이 매우 차이가 컸었어요. 놀라는 워싱턴한테 매우 강했었고, 그리고 패트릭 코빈은 필라델피아한테 매우 약했다. 이런 것들이 얘기할만 했는데, 글쎄 내일은 좀 애매해. 워싱턴 제이컵이 물론 칭찬할 만한 투수는 아닌데요. 근데 올 시즌 출발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5이닝 30점 정도로. 작년에도 얘가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잘했는데요. 아주 미래가 없는 투수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보여준 게 너무 없기는 하다. 랑앤 수아레스, 재작년에는 그 불펜에서 또라이급 투수였는데 작년에 이제 선발로 전환하고부터는 조금 아쉬울 때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도 홈이랑 원정 편차가 큰데요. 랑앤 수아레스는 작년에 홈보다 원정에서 잘했습니다. 홈에서 5.23, 원정 2.38이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원정 경기긴 합니다. 다만 이 랑앤 수아레스는 워싱턴한테 3.65, 제이커 어비는 필라델피아한테 한 경기밖에 안 했지만 6이닝 무실점, 이런 경기를 한 적이 있어갖고 그냥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쉽긴 하네. 그래도 일단 저는 필라델피아로 좋게 보기는 볼게요. 아무래도 빠따 포텐셜 차이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가지고. 피츠버그 대 볼티모어, 베일리 폴트 대 타일러 웰스. 제가 작년에 타일러 웰스가 전반기 볼티모어 에이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물론 지금 첫 경기는 다소간에 아쉽긴 했지만은 이 친구가 뭐 워낙에 피지컬도 좋고, 그래 어제 나왔던 그레이슨 로드리게스만큼 엄청난 이런 구위를 자랑하는 그런 투수 유형은 아니긴 한데 제구력도 좋고, 다만 피홈런이 약점이긴 하거든요. 올 시즌 또 피츠버그 빠따가 꽤나 무섭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걱정인데, 베일리 폴터도 첫 경기를 잘 못 치렀었어요. 작년에도 중간에 이제 필라델피아로 옮겨가지고 그냥 오락가락도 하고 썩 좋지 못했었는데, 일단은 볼티 쪽을 좋게 보긴 볼게요. 그거는 뭐 타일러 웨스를 믿는 모양새도 있고, 타일러 웨스는 진짜 볼넷도 잘 안 주고 WHIP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대팀 출루를 거의 안 시킨다. 그런 것들이 강점인데 피홈런만 안 맞으면은 저는 그거면은 볼티모어 쪽에 우세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뭐 생각보다 배당이 좋아가지고 가는 경기인 것 같고. 뉴욕 양키스 대 토론토, 여기도 각각 선발 투수들 슈미트랑 거스먼인데 특히 거스먼이 양키스 상대로 귀신입니다. 귀신. 2022년 이후로 양키스한테 5.2이닝 2실점, 7이닝 무실점, 6.1이닝 2실점, 7이닝 무실점, 7이닝 2실점, 6이닝 무실점, 7이닝 무실점, 이런 식으로 그냥 정말 잘해요. 2점대 초반 내지 아니면 1점대 초반 이런 식으로 양키스 상대로 귀신인 케빈 가우스먼인데,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케빈 거스먼이 양키스 빠따 상대로 피안타율 2할 3푼 8리였다. 좀 그나마 거스먼 상대로 셌던 선수는 에런 저지가 31타수 9안타, 홈런 3방 이러면서 2할 9푼이었는데 다른 선수들이 조금 안 좋아요. 특히 앤선 리조 같은 애들 21타수 4안타, 글레이버 토레스 19타수 5안타, 그 오스캡 16타수 3안타, 뭐 이런 식으로 별로 안 좋았습니다. 소토는 얼마 안 붙었었고, 그나마나 스탠튼이 거스만 상대로 조금 쳤는데 17타수 6안타,
3할 오픈 3리로 좀 쳤는데 홈런도 하나밖에 없었고 좋지는 못해요. 버듀고도 14타수 1안타, 그리샴도 16타수 3안타 뭐 이런 식으로 거스머니 뉴욕 양키스 상대를 빠따 상대로는 꽤나 좋은 성적들을 보여왔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은 좀 거스먼을 믿을 만한 경기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고, 제가 뭐 클락 슈미트는요, 이 친구가 작년에 국밥같이 퀄리티 스타트? 그 정도의 피칭을 꽤나 긴 기간 동안 해줬다. 15경기, 16경기 연속으로 퀄리티 스타트에 준하는 그런 피칭을 해줬다고 했는데, 올 시즌도 첫 경기 때 5.1이닝 3실점. 아주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주 나쁘진 않았는데, 근데 난 거스문보다는 아래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경기는 토론토의 역배 같은 것들 한번 노릴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막 값이 엄청 큰 역배까지는 아닌데, 저는 이거 양키스는 안 볼 것 같다. 그런 얘기는 할 만한 것 같고, 지금 뭐 빠따상으로 토론토가 조금 아쉽기는 해요. 토론토가 지금 밑에서 3등입니다. 밑에서 3등. 그리고 양키스도 생각보다 별로죠. 19등이거든요. 멤버 구성에 비해서는 양키스가 잘 안 터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도 언더를 가보고 싶긴 했었어요. 양팀 다 뭐 불펜도 나쁘지도 않고. 근데 이 경기도 언더를 갈 수 없는 배트맨의 특성 때문에 맞대가리가 없죠. 그냥 저는 토론토의 역배 같은 거 노리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텍사스 대 휴스턴. 제가 이 경기는 서부에서 작년에 서부 1위를 다투고 최종전까지 알 수 없는 그런 게임을 했던 친구들인데, 일단은 JP 프랑스 작년에 잘하다가 후반기 들어선 터져 나갔죠. 그리고 존 그레이 전반기 때는 존 그레이가 아메리칸 리그 방어율까지 타이틀을 가져가고 그랬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후반기 때 무너졌었고, 지금 올 시즌 첫 경기도 매우 크게 쳐맞았다. 3.2이닝 4자책 안 좋았었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존 그레이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올 시즌에는 처음에. 그래서 이 경기도 좀 뭐 오바 같은 거 보거나 뭐 그러고 싶었는데 조금 빡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캔자스시티 대 시카고 화이트삭스. 마이클 와카 대 크리스 플렉센인데, 제가 플렉센은 지금 뭐 리그에 사실 통할 만한 선발이 아니다 그런 얘기도 했었었죠. 근데 반면에 마이클 와카는 샌디에고에서 작년에 사실 뭐 스넬이 눈부신 피칭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정규 시즌에는 와카가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시기가 있을 정도였었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와카를 좋게 보는데, 켄자에 이적하고 나서 첫 경기는 사실 아주 좋지는 못했다. 5이닝 3실점 정도로 그냥 준수한 정도였는데, 요즘 켄자가 분위기도 그렇고 저는 여러 면에서 화싹보다는 켄자가 좋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저는 어제처럼 마행까지 또 노려볼 만한 경기인데, 어제도 화싹이 그래도 끝까지 뭐 1점차 정도로 비비기도 했기 때문에 욕심은 안 낼 것 같아요. 그냥 뭐 켄자의 일반승 정도? 뭐 좀 더 욕심 내실 분들은 마행 가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야구에서 홈마인은 빡세긴 합니다. 사실 배당 메리트도 크게 없고 내일 물류가 전체적으로 갈만한 경기가 많지는 않아요. 제가 그냥 노림수가 몇 경기 있다 정도인데, 첫 경기 밀란 대 레체인데 봤다시피 밀란 쪽이 약간 결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선발 라인업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밀란 일단은 퓰리시치를 쓰고 그리고 추쿠에제를 쓸 것이다. 추쿠에제가 요즘에 좀 칭찬을 많이 듣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한창 이제 뭐랄까 좀 클러치적인 면모들을 보여주던 로프터스 치크가 없는 점, 그런 점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다만 이제 후반 베나세르랑 린데르스가 더블 보란치로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내세울 수 있는 최적의 라인업인 것 같고, 지금 뭐 예상 선발 명단에는 말릭 차우가 있는데 아마 말릭 차우 대신에 뭐 그 가비아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나올 것 같아요. 밀라는 저는 이 정도면은 그냥 조금 아쉽다 정도지 쓸만한 라인업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밀란이랑 그 레체는요, 홈이랑 원정 전적을 좀 볼게요. 자, 일단 최근 올 시즌 밀란의 홈 데이터인데, 유벤투스랑 우디네세한테 홈에서 패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올 시즌 시작부터 이런 식으로 우디네세나 유벤투스한테 한 번씩 발목 잡혔던 거 말고는 홈에서 패배가 없다. 근데 오늘 상대인 레체는요, 얘네가 원정에서는 굉장히 약한 팀이에요. 그거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올 시즌 계속해서 원정 승리가 없다가 리그 최약체 꼴찌 살레르니타나를 한번 레체가 잡은 적이 있었다. 근데 워낙에 살레르니타나가 지금 개판이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 때 레체가 한번 시즌 처음으로 원정 승리를 챙겨갈 만도 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해냈었죠. 이런 것들 말고는 딱히 뭐 레체를 좋게 볼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나마 있어봤자 무승부 가능성인데 확연하게 레벨 차이가 있는 팀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 경기는 일단 밀란이 가져가는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밀란이 뭐 딱히 이 경기에서는 크게 밀릴 요인은 없는 것 같아요. 레체는 제가 여러 차례 올 시즌 초반 시즌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점점 시즌이 거듭될수록 제자리를 찾아갔고, 올 시즌도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지는 않아요. 다만 레체가 무승부가 상당히 많다는 점 정도는 얘기를 할 만한데 밀란이 그냥 세리아에서 지금 2위 정도 하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무난하게 뭐 밀란 쪽을 안 볼 이유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오늘 로마 더비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네요. 요즘 들어서 로마 더비에서 라치오가 무승부도 한 번 있었고 최근에 3번을 이렇게 승리했다고 나와 있는데 오늘 라치오 쪽이 결장이 꽤나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은 아쉽긴 하지만은 양팀 다 감독 교체 변수가 있죠. 로마는 데로시를 선임을 했고 라치오는 사리 감독이 워낙 못해가지고 투도르 감독 이고르 투도르가 세리아에서 나름대로 오래 뛴 옛날에 선수 출신이기도 하고 뭐 제노아라든지 이런 팀에서 3백을 많이 썼는데 투도르가 오자마자 3백으로 바뀌었고 로마는 무리뉴가 감독을 할 때는 3백 팀이었는데 데로시가 오면서 4백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로마가 약간 좀 뭐랄까 좀 막힌 느낌이 있죠. 저는 뭐 데로시가 공격 전술도 나름대로 괜찮게 하고 펠레그리니 같은 애들 살려내고 엘샤라이도 좋고 칭찬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레체랑도 비기고 조금 약간 가로막힌 모양새가 있기는 해요. 라치오는 계속해서 안 좋다가 이렇게 안 좋아서 사리 감독을 잘랐더니 바로 유벤투스전 승리도 하고 물론 코파에서는 패배했지만은 이게 이 경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라치오가 3백을 도입을 하고 세리아에서 유벤투스를 잡아냈던 홈 경기에서 이게 제일 인상 깊은데 오늘은 또 이제 양 팀이 홈이나 원정이 경계가 좀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로마가 그래도 이건 있긴 하거든요. 올 시즌 로마가 세리아에서 홈 전적 매우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라치오도 둘 다 똑같이 스타디오 올림픽골을 공유하는 팀이라 가지고 저는 큰 뭐 어떤 건 없는 것 같고 이 경기는 저는 무승부라든지 라치오의 프레임 같은 거를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별로 가기가 싫은 경기긴 해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엠폴리 대 토리노 그냥 아까 봤다시피 양팀 다 큰 결장은 없는 모양새인 것 같고 이거는 요즘에 좀 분위기 차이가 매우 심하죠. 엠폴리가 제가 또 감독을 갈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감독 갈고도 그렇게 좋은 성적을 못 내왔어요. 안드레아 쫄리 감독에서 니콜라 감독으로 이렇게 감독 교체를 한 이후에는 이렇게 좋은 성적들이 있었는데 최근 4경기에서는 다시 안 좋아졌다. 제자리를 찾아간 모양새거든요. 물론 상대한 팀들이 밀란이나 볼로냐, 인테르 빡센 팀들을 상대한 거긴 한데 뭐 엠폴리가 딱히 뭐 홈에서 이점이 있는 팀도 아니고 반대로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는 요즘 분위기가 좋습니다. 라치오나 로마 리그 내에서 그래도 좀 한 단계 높은 팀들한테 패배를 하긴 했지만은 피오렌티나랑 비기고 나폴리랑도 비기고 이러면서 꽤나 좋은 모양새가 있었어요. 그리고 직전 경기 몬짜라는 이런 토리노나 몬짜나 세리아 중위권에서는 조금 치는 팀들인데 이 경기를 토리노가 홈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서로 간에 중원 단단하고 그런 팀들 간의 대결에서 승리한 쪽이 토리노였다. 저는 이런 점들이 조금 눈에 들어왔던 것 같고 분위기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엠폴리보다는 토리노 쪽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토리노도 원정에서 막 신통치 않은 팀이기는 해요. 올 시즌 리그에서 원정 성적 보면은 이렇게 오락가락을 많이 한다. 뭐 칼리아리나 레체, 우니에스 이런 팀들을 상대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은 토리노가 원정에서 막 승리를 아주 잘 가져온 팀까지는 아니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햄무 같은 것들도 나쁘진 않다고 보긴 봅니다. 그래도 승사이드, 일반 승사이드 같은 거는 토리노 쪽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빌바오 대 마요르카인데 이게 코파 델레이 결승전 경기거든요. 근데 이게 마요르카는 이 새끼들이 홈에서는 조금 이점이 있는데 오늘은 또 이제 세비야에서 치러지는 중립구장 경기예요. 빌바오도 홈에서는 매우 강하고 마요르카도 홈에서 강팀인데 양팀 다 홈에 이점을 누릴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리그 내에서 체급을 따져봤을 때 지금 빌바오는 거의 꼬마의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놓고 엄청 막 다투고 있는 팀이에요. 그야말로 빌바오가 지난 몇 년간보다도 더 전력이 강한 편이다. 이런 얘기들은 할 만한 것 같아. 뭐 체급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빌바오 쪽을 보는 게 저는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별로 어려운 선택은 아닐 것 같고 이게 빌바오의 배당이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좀 한 것 같아. 빌바오가 1.5 정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차례 제가 이냐키 윌리엄스, 니코 윌리엄스 형제들에다가 뭐 구르세타 같은 친구들 그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빌바오 쪽을 안 좋게 볼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